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만나 함께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민감한 현안인 광주 민간공항의 이전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지역민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두 광역단체장이 만나는 자리에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당초 예정했던 시간을 훨씬 넘긴 2시간 동안의 논의 끝에 3가지 사항의 합의문을 들고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첫째,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정 발표하고, 둘째, 소음 문제와 이주 대책, 지역 발전 방안을 협의해 이걸 유치 예상 지역 설명회와 공청회에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원책과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또 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와 달리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한다는 노력을 강조한 점입니다. 저희들은 엄청난 얘기를 오늘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광주하고 전남이 나서서 군공항 문제, 민간공항 문제 다 완벽히 해결해내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고 서로 협의해서 잘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협의 사항으로는 민간공항 문제는 별도로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광주 민간공항 이전 문제가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이고 광주 군공항 문제의 핵심 조건임을 드러낸 셈입니다. 다만 기대했던 통 큰 결단의 시원한 결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향후 갈등과 논란이 반복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광주 군공항 문제는 더 꼬일 거라고 광주광역시장, 전남 도지사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그리고 광역의회 의원들까지도 좀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성격 있고 불꽃이하는 걸 내놔야지 다들 시장하고 도지사의 입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번 합의문 발표를 계기로 양 시도는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협의 사항을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스스로 밥을 해먹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스스로 내 삶을 살겠다며 독립한 장애인이 집들이까지 열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야채를 썰고 월남쌈을 만들고 전도 부치면서 손님 맞이에 바쁩니다. 중증 직접장애인인 김영덕 씨가 집들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우리 김영덕님 자립을 축하드리고요. 네. 예쁘게 잘 사십시오. 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평생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낸 김 씨가 손님들을 초대해 집들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홀로 산다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비장애인들처럼 평범하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요리도 하고 그다음에 매치볶음이나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잘 살기 바라면 되겠습니다. 김 씨처럼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을 통해 이번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독립한 장애인은 모두 5명. 장애인들도 주체적으로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게 이번 사업의 취지입니다. 광주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자립이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후 본인의 자립 욕구뿐 아니라 가족과 시설 종사자의 동의, 1:1 면담을 통한 자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명의 자립자를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을 먼저 선정했고 이들에게는 주거 보증금 등을 위한 정착지원금 1,200만 원과 다양한 자립지원책을 함께 지원합니다. 올해 2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모두 80명을 자립시키자는 게 목표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주택을 구해서 자립시키는 거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안전부터 그다음에 주거 유지, 그다음에 직업 연계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동료들하고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구축 이런 것까지를. 하지만 장애인들은 자립 능력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다시 시설로 복귀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목포에서는 요즘 환한 불빛 아래 실뱀장어 조업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어업 허가가 없이 실뱀장어를 잡는 것도 문제이지만 허가가 있더라도 LED 조명을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이런 불법 조업을 버젓이 하는데도 기관들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목포 평화광장 인근 바닷가. 어둠 속에 초록색 불빛이 곳곳에 보입니다. 실뱀장어를 유인하기 위한 LED 집어등입니다. 조업에 나선 이들은 LED 집어등 위에 뜰채를 올려놓고 실뱀장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포 평화광장 인근에서는 실뱀장어 조업이 금지돼 있고 LED 집어등 역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 것처럼 LED 집어등 사용 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달린 거라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나이 먹은 사람들이 뭐 할 거예요. 2년 전 2,000원대였던 실뱀장어 가격은 최근 4,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가격이 비싸다 보니 불법인 줄 알면서도 실뱀장어 조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천원에 같은 경우는 나이가 2,000원에 같은 경우는 진화가 되라고 지금 내리가 나오는. 하루 이틀 불법 조업이 이뤄진 것이 아닌 듯 각자 맡아놓은 자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실뱀장어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관계기관들은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순찰 나온 해경은 실뱀장어 불법 조업 현장을 목격하고도 단속 없이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민원이 들어온 게 있다면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숙제 시간에서 인상 되고 있는 거예요. 목포시 등 관계기관들도 뚝방에서 이뤄지는 불법 조업 단속 주체를 놓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 해경이 정한 실뱀장어 불법 조업 특별 단속 기간은 2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목포 평화광장에서 불법 조업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그동안 적발 건수는 9건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경찰청에서는 현직 경찰관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심지어 절도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전남경찰청도 문제가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를 놓치고 난동을 부리는 일까지 일어나 시민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단서는 현장 CCTV. 하지만 제보자의 영상 확보 요청에도 목포경찰서가 늑장 대응에 나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의 증거 영상이 삭제돼 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세금 걷어서 지금도 봉급 주는데 우리 치안을 맡아주라는 얘기인데 불안해서 살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까지 제기됐고 경찰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포경찰서에서는 올해 초 경찰관들의 일탈 행위도 발생해 지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형사 2명이 당직 근무를 끝낸 뒤 술에 취해 대낮에 카페 사장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여직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왔는데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머리 잡고 땡기고 막 얼굴 지금 다 긁어 파버렸거든요. 막 때리고. 경찰이 감찰에 나섰지만 5개월이 다 되도록 검찰의 기소 여부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진도에서는 이주 여성 부부를 폭행한 남성들을 경찰이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했고 다음 날 이 남성들이 부부집에 또 찾아가는 빌미를 제공하는 등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왜 귀가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이제 신분도 확실하고 그래서 이제 귀가 조치했다. 지난해 말에는 무안경찰서에서 새벽 시간대 보안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근무자들이 잠을 자는 등 근무 기강 문제가 터졌습니다. 무안경찰서가 아니라 무인경찰서라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찰관들의 부적절하고 미숙한 치안 행정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겠다는 전남 경찰의 다짐을 헛구호로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올해 전남 동부 지역에는 2차 전지 소재, 우주 발사체 등 민간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이런 상황을 이어가려면 전라남도가 조직 개편을 통해 행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동부권의 논리를 들어보시죠.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 국가산단 동쪽에 자리한 동호안입니다. 철강 관련 사업만 들어올 수 있게 법으로 묶여 있었는데 지난달 정부가 규제 개선을 약속하면서 신산업 유치길이 열렸습니다. 당장 포스코가 2차 전지 소재와 수소, 에너지 등
4조 4천억 원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전남 동부 지역에서 민간 기업의 투자가 활발합니다. 포스코는 동호안뿐 아니라 광양 율촌 산단에도 양극재와 리튬 가공 공장을 짓기 위해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순천 율촌 산단에 500억 원을 들여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들 산업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이란 점에서 전라남도의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단순히 산단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석유화학과 철강 등 기존 사업과 신산업까지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구 소멸 문제도 결국은 이쪽에 산업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해결해야 될 문제고, 들어와 있는 산업들, 기업들뿐 아니라 새로 들어올 기업들도 기획을 해서 끌어들여야 될. 현재 전라남도가 입법 예고한 조직 개편안은 동부통합청사 이전 대상에 기반산업, 신성장 산업과를 포함한 전략산업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의 굵직한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 부서에 대한 재배치 요구도 갈수록 커져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최근 광주 지역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등의 원인인 엔테로바이러스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까지 0%였던 엔테로바이러스의 검출률이 3월부터 이번 달 첫째 주까지 89.5%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인 만큼 집단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예방수칙 준수와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버이날에 집에서 쓸쓸히 숨진 채 발견된 5.18 유공자의 사인은 심장질환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시민군 허모 씨는 심장질환으로 숨진 걸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의 발인은 오늘 오전 엄수됐습니다. 한편 80년 당시 개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허 씨는 지난 2018년 검찰이 재심을 신청하면서 3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는 17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측은 문 전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43주기를 하루 앞둔 오는 17일 오전 민주묘지 참배를 예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인 2017년과 18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5.18 기념식에 참석했고 임기가 끝난 뒤 5.18 국립묘지를 찾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탐험가 김현국 씨가 2023 트랜스 유라시아 출정식을 갖고 다음 주부터 6번째 대륙 횡단에 나섭니다.